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통합과학 들어가기 전에 물리에 대한 기초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준비를 해왔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을 공부하지 못한 학생은 공부하고 오길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멈추고 요 문제를 다 풀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 선생님은 하도록 할게요. 자, 속도라고 하는 건 속도는 단위 시간당 뭘 의미했죠? 네, 변이를 의미했습니다. 변이라고 하는 건 이동 거리인데 직선 거리이며 우리 방향을 표시한 게 변이에요. 자, 속도는 단위 시간당 변이다. 그리고 단위는 우리 미터 퍼 세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단위 시간당 변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단위는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어요. 네, 우리 배우지 않은 친구는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자, 속도가 5m per sec라고 하는 의미는 1초당 몇 미터를 이동한다? 5m를 이동하는 것이므로 5초 후에는 그럼 몇 미터 이동했다? 25m를 이동을 했다. 라는 의미죠. 또 가속도가 4m per sec 제곱이라는 의미는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4m per sec다. 근데 여기 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4m per sec씩 증가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1초 동안 속도가 4m per sec씩 증가한다. 그러니까 정지에 있었던 물체라면 4초 후의 물체의 속도는 얼마야? 0초에 0, 1초에 4, 2초에 8m per sec 뭐 이런 식으로 하면 16m per sec가 되어 있다. 즉 가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요 문제로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남학생과 여학생의 속도를 계산하고 두 학생의 속도를 비교해 보아라. 자, 100m라고 하는 동일한 거리를 남학생은 25초, 여학생은 15초에 달렸대요. 자, 남학생의 속도는 우리 100m를 25초에, 여학생은 100m를 15초에 나눠주면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누가 더 빠른가요? 네, 여학생이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와 자전거의 속도를 계산하고 속도를 비교해 보아라. 자동차와 자전거의 속도는 우리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속도를 미터 퍼 세크라고 하기도 하지만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도 합니다. 아워는 1시간이고요. 킬로미터는 우리 1000m를 1km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위일 뿐입니다. 자, 2번 여기 보면 그림 어디 있어? 그림 여기 있네. 자, 1시간 동안 60km를 간 자동차, 1시간 동안 5km를 간 자전거. 속도를 구해보면 자동차, 우리 변이를 60km를 우리 직선 거리네. 그치? 변이 60km를 1시간 동안 갔네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의 속도는 60km per hour. 그 다음에 자전거의 속도는 5km니까 5km per hour가 되겠습니다. 즉 자동차가 자전거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우리 두 물체 A, B의 속력을 비교해 보아라. 속도랑 속력이랑 이렇게 가로치고 나온 걸 보면 이동 거리랑 변이가 다르지 않았던 물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주고 속도, 속력을 어떻게 구하지? 그래프는 X축과 Y축을 항상 살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속력, X축 뭐야? 시간, 그리고 Y축이 이동거리야. 자, 여기에서 속력을 우린 어떻게 구하니? 바로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기울기
자, 기울기는 우리 x축 분의 y축으로 구할 수 있는데 y축 값이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즉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뭐야? 이 물체의 속도 속력은 얼마인가? 자, 여기 보면 네, 역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간이랑 이동거리 그래프고 이 물체의 속력을 구해라 라고 하면 뭘 구하고 싶어요? 네, 기울기 또는 그냥 요 숫자를 이용을 하면 되죠. 속력이라고 하는 건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니까 20m를 5초 동안 간 물체네. 즉 4m/s의 속력을 갖는 물체입니다. 이 정도 하면 물리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봅시다. 자, 정지해 있던 공이 5m/s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인대요. 자, 3초 후의 속도는 얼마인가? 자, 요 뜻 정지해 있었대. 0초의 속도가 0m/s였겠네요. 그러면 1초에는 5m/s. 왜냐하면 이 뜻이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5m/s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3초 후의 속도는 15m/s가 되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다른 문제는 우리 오늘 배운 개념을 배우고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시 돌아와서 기초 다지기 개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 프린트는 깔끔하게 페이지가 잘 나눠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패드로 데려오니까 갑자기 파일이 깨졌어. 무튼. 자, 오늘의 키워드 중력, 무게와 질량을 비교해라. 그리고 힘과 운동, 그리고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을 비교해야 되고, 우리 통합과학의 하이라이트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등가속도 운동이 곧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이걸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얘는 중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건 만유인력. 모든 질량이 있는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만유인력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그 종류가 그 한 물체가 지구인 거야.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힘을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들이 다 알고 있죠? 물체가 떨어져. 왜 떨어져? 누가 잡아당기고 있어? 지구가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력, 힘력자를 쓰는 거죠.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린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중력의 방향은 지구 어디를 향하는 방향?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 중심, 어디에서든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지구는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지구 중심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좀 더 고급진 용어로 연직 방향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직 방향,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키워드 무게와 질량. 자, 무게와 질량을 보면 무게랑 질량은 엄연히 정의에서 차이가 납니다. 단위도 차이가 나는데 단위는 무게, 힘의 단위인 뉴턴을 써요. 뉴턴. 그리고 질량은 너 몇 킬로니? 라고 하죠.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정의는요. 물체에 작용하는 우리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질량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측정 장소에 따라서 무게와 질량이 다른데, 우리 무게는 정의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중력, 천체,
뭐 중력이 달라져. 뭐 달에 갔어? 또는 뭐 토성에 갔어? 목성에 갔어? 이렇게 중력이 달라지면 무게도 정의에 따라서 변하게 되겠죠. 반면에 물체의 고유한 양인 질량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네,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달,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인 달에 가면 무게가 지구에서의 6분의 1배가 되는 거고 질량은 지구와 같게 되는 겁니다. 무게와 질량이 정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측정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게 무게고 변하지 않는 게 질량이 됩니다. 요 그림을 한번 보면 지구랑 달이 있어요. 지구의 중력과 달의 중력이 다르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똑같은 물체의 무게를 쟀는데 지구에서는 60뉴턴, 근데 달에서는 10뉴턴으로 우리 무게가 변했습니다. 6분의 1배가 되었죠. 달의 중력이 지구보다 6분의 1배 작기 때문에 무게 또한 6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질량은 똑같이 6kg 똑같습니다. 고유의 양인 질량이기 때문이죠. 그냥 그래 우리가 중력을 통해 자유낙하 운동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힘과 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에 힘이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 물체의 물체의 모양이 바뀔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공이 있었는데 막 힘을 가해서 우그락 종이라고 합시다. 종이를 막 힘을 가해서 구겨졌어. 이렇게 물체의 모양이 바뀔 수 있고, 운동 상태. 공이 이렇게 날라와요. 야구공이 막 이렇게 훅 날아왔는데, 그래서 방망이로 그냥 휘두른 거야. 휘둘렀어요. 휘둘렀으면 이 공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찌그러질 겁니다. 이런 모양도 바뀌고, 공이 이렇게 튕겨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향도 바뀔 수 있고 빠르기도 변할 수가 있죠. 다시 정리하면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 물체의 모양 그리고 운동 상태라고 하면 방향과 빠르기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합시다. 즉 빠르기라고 하니까 우리 빠르기는 뭐예요? 우리 속도,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속도가 변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 속도 변화량인 개념, 속도 변화량, 가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 되죠. 즉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하니 가속도가 변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귀여운 아기가 있습니다. 뿅뿅뿅 아기가 있고 성인 남자가 있어요. 키 큰 남자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힘으로 밀었어요. 10뉴턴으로 밀었어. 10뉴턴으로 밀었어. 자, 그랬을 때 아기의 속도 변화량이랑 성인의 속도 변화량이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 똑같은 힘을 가했는데 물체의 뭐에 따라 달라진 거야? 물체의 질량에 따라서 속도 변화량인 가속도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완전 별표 100개입니다. 자, F는 외우세요. 외워주세요. F는 MA라는 중요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F는 MA.
자, 여기서 F는 뭐예요? F. 네, F는 힘, M은 질량, A는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네, 가속도. F는 MA, F는 MA, F는 MA를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우리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질량의 단위 뭐였어? 네, 킬로그램이었어요. 가속도의 단위는 우리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습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자, 그래서 뉴턴은 힘은 이 단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단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알아두면 심화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중력을 다루고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를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힘에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인 중력이 작용을 할 때, 물체의 중력이 작용을 할 때, 물체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m, g라고 하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적용이 돼요. 즉 물체에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되면 그 물체는 중력 가속도라는 것을 갖게 된다. 이 중력 가속도는 지구의 반지름과 지구의 질량에 의한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9.8m per 세크 제곱이라는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정리하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 물체에 작용했을 때 성립되는 가속도이다. 그리고 일정한 값을 갖는다. 네, 예를 들어서 개미 땅땅땅 개미가 있고 가벼운 개미가 있고 코끼리 무거운 코끼리가 있어요. 방방방방. 코끼리가 있었어요. 코끼리가 이렇게 지구에 있을 때 이 코끼리와 개미를 잡아당기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인 중력의 크기는 같아요, 달라요? 크기는 달라요. 크기는 같지 않습니다. 개미와 코끼리의 중력의 크기는 같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물체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물체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는 다르다. 그런데 우리 개미와 코끼리에 작용하는 우리 중력 가속도의 값은 G로 항상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정도로만 언급하는 걸로 하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등속 직선 운동은 다른 말로 등속도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속도인데 등이야, 등. 이게 무슨 등이야? 같을 등이겠죠? 같을 등. 즉 뭐가 같다? 네, 속도가 같은 운동을 한다. 즉 속도가 같다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 뭐가 같다? 이동거리에서 방향까지 포함된 변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등속도 운동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0초, 1초, 2초, 3초던 간에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속도가 일정한, 속도가 같은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일정한 값을 갖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값이 2다, 즉 2m per sec다 라는 값을 갖는다면 이것은 1초당 2m씩 이동하는 운동일 거예요. 그래서 변이를 살펴보면 0초, 1초, 2초, 3초. 처음에 0이라고 했을 때 1, 얘는 2m. 2초일 때 4m. 3초일 때 6m를 가는 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속도, 시간에 대한 가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가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었어요. 근데 등속도 운동은 몇 초 속도가 같아요.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얼마예요? 속도 변화량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따라서 0초던, 1초던, 2초던, 3초던 얘는 속도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가속도 값은 0을 갖는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네, 등속도 운동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자, 그 다음에 등 가속도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등이요, 등. 가속도가 등이다. 즉, 뭐가 같다? 네, 가속도가 같은 운동이다. 즉, 가속도가 같다는 이야기는 이 물체가 운동을 할 때 단위 시간당 뭐가 같다? 속도 변화량이 같다. 속도 변화량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가속도 운동은 항상 매 시간 가속도가 같은 운동이에요. 가속도가 같은 운동.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정하게 항상 몇 초당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뜻이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2m/s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0초, 1초, 2초, 3초일 때 1초일 때 속도가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1초 뒤에는 이 물체의 속도는 2m/s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초당 속도 변화량이 2m/s니까. 그러면 2초에는 속도가 4가 돼야 돼. 그래서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2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3초에는 속도가 6이 돼야 됩니다. 네, 요런 그래프를 갖는 운동을 하게 되겠죠. 네,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이에요. 마지막 개념. 자유낙하 운동. 우린 이를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자유낙하 운동의 전제 조건은 공기 저항이 없어요. 공기 저항이 없다. 방해하는 애가 없어. 방해하는 애가 없고, 정지해 있던 물체가 오로지 우리 중력만을 받아서 지면을 향해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자유낙하 운동이 요 옆에 그림에 표현된 것처럼 이렇게 정지해 있어요. 그래서 0m/s, 처음에 속도가 0m/s인 물체를 이렇게 손을 놓아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 물체는 이 연직 방향으로 무슨 힘만 받아요? 중력이라고 하는 일정한 힘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중력을 받으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일정한 중력 가속도를 갖게 되죠. 즉, 중력 가속도를 갖는데 중력 가속도는 일정한 값으로 정해졌다. 약 9.8m/s 제곱을 갖는다. 이 이야기는 1초당 속도 변화량이 9.8m/s라는 거. 그리고 점점점 떨어지면 점점점 속도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이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우리 0초일 때 0m/s 정지해 있던 물체가 지면을 향해 떨어지게 된다면 중력만을 받고, 그러면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의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는 1초당 9.8m/s씩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1초에는 9.8m/s가 되고 2초에는 19.6m/s. 초당 속도 변화량이 9.8이니까요. 3초에는 20 얼마예요? 계산한데요. 28.4m/s인가요? 네, 등등등등. 네, 이렇게 초당 속도 변화가 9.8씩 증가하는 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확인하기. 자, 힘과 색깔을 좀 바꿔서. 자, 힘과 질량, 가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은 뭐냐? 자, 뭐였죠? 중요한 식이 있었어요. F는 ma. F는 힘, m은 질량, a는 가속도. 힘을 강하게 주면 가속도, 속도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서 지면을 향해 떨어지는 운동을 무엇이라고 하죠? 네,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유 낙하 운동은 중력만을 받기 때문에 뭐를 갖는다? 중력 가속도를 갖는다. 이 중력 가속도는 일정한 값이다. 지구의 반지름이랑 질량에 의해서 정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는 약 9.8m/s 제곱을 갖게 된다. 이는 1초당 속도 변화량이 얼마다? 9.8m/s 라는 것이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가 뭐만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중력만을 받아 떨어지는 운동이다. 물체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자, 2번 2kg의 물체가 10N의 힘을 받았을 때 이 물체의 가속도는 자, F는 ma의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a는 m분의 f 즉 2kg 10N 하면 5m/s 제곱이 되겠죠? 우리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 안에 킬로그램, m/s 제곱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3번 20N의 힘을 받는 물체의 가속도가 5m/s 제곱이었을 때 이 물체의 질량은 F는 ma에 의해서 계산하면 되죠. 20N x 5m/s 제곱 그럼 x는 4kg. 네. 그리고 똑같은 힘, 얘랑 똑같은 힘 20N의 힘을 받은 물체의 가속도가 이번엔 10m/s 제곱이었대요. 2배가 됐네요. 자, 그러면 물체의 질량은 얼마가 되나요? 네, 2kg이 됩니다. 즉 물체의 질량이 작을수록 우리 같은 힘을 받았을 때 가속도의 변화가 더 크다라고 정의할 수 있죠. 네, 자, 2개 남았습니다. 자, 정지해 있던 물체가 2초 뒤에 속도가 19.6m/s가 되었다. 이 물체의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었어요. 자,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2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얼마예요? 19.6m/s.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정지해 있었으니까 0m/s가 되겠죠? 그래서 9.8m/s 제곱이 됩니다. 자, 6번 다음 물체의 가속도를 구해봐라. 자, 여기 보면 그래프를 줬어요. 그래프를 주면 X축과 Y축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봐라. 자, X축은 시간, Y축은 속력입니다. 자, 여기서 가속도를 구하려면 뭐를 구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어요. 자, 가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당 속도,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여기가 속도라고 표현했으면 더 좋았겠네요.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X축분의 Y축, X축분의 Y축을 하면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가 시간분의 속도 m/s이기 때문에 m/s 제곱인 가속도가 된다. 즉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1초 동안 9.8m/s의 속도가 변했다. 라고 알 수 있죠. 또는 2초 동안 19.6m/s가 변했다. 라고 하면 가속도는 9.8m/s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물리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의미, 이 단위가 의미하는 게 뭐냐? 정확한 정의를 계속 적용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할 수 있어요. 요 정도 잘 따라왔다면 물리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우리 같이 해봐요. 모두 고생했습니다. 안녕.